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환입니다. 이규환의 보험통신 188하고요. 88년도에 고3이었는데 월급도 잘못 보고. 자, 이번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일단은 사실은 제가 얘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부치라는 게 있어요. 피부치라고 또 나왔고요. D손해보험회사에서 원래 판매하던 상품입니다. 하던 상품이고 그쪽에서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끼리 독점 판매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현대상에서 이제 3월 8일 기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피부치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2019년 여러분들 경찰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police.go.kr 가보시면 그 2019년 교통사고 통계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로 다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2019년 교통사고 세부 분석 요약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만 9,600건입니다. 22만 9,600건. 사망자가 3,349명. 여러분, 2019년에 교통사고가 22만 9,600건 밖에 안 생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현대상에 있으니까요. 제가 현대상 이제 2021년 1월 1일부로 명예보상위원 이제 잘렸습니다. 뭐 연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출동을 안 하는데 제가 출동할 때 우리 현대상 사고 접수 건수, 사고 났어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고 접수 건수, 뭐 사고 났어요라고 신고한 사고 접수 건수 현대해상만 한 달에 한 10만 건 됩니다. 현대해상만. 예, 타사 빼고 물론 뭐 LIG, KB, 그다음에 DB, 현대해상 뭐 저끼리 자기가 다 2등이라고 막 싸우고 있는 이제 삼성이 원톱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 뭐 어떤 경우에 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얘가 2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엎짝뒤짝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현대 다니니까 현대가 2등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메이저급 4개 메리츠까지 끼우면 한 5개 이렇게 되는 보험사들이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현대해상만 사고 났어요 접수되는 건이 한 달에 10만 건이니까 그럼 1년에 120만 건이에요. 현대해상만. 삼성, DB, 뭐 KB 합치면 최소 한 4,500만 건 되겠죠. 넘겠죠. 그런데 22만 9천 건이래요. 뭔 얘기죠? 경찰에 사고 났어요라고 방문 한 건은 더 될 거예요. 그 중에 차 막보하셨어요. 이러면은 단순 물피 사고로 내사 종결 끝. 그거 빼고 사람 다친 사고, 사람이 다쳐서 경찰에 정식 접수된 거, 사람 다쳤어도 경찰이 서로 간에 막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왔는데 조사관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주고 그리고 이 사고는 이러저러해서 막 요쪽 운전자분이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사고네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내 말이 수용되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정 안 된다 이러면 정식으로 접수해가지고 제가 조사해 드릴 테니까 하시죠. 해서 이제 이 가해자라고 이제 되신 분이 그래요? 그럼 경찰이 그래 말하니 알았어요. 그럼 우리 보험을 할게요 하고 돌아간 거 빼고 정식으로 접수된 거만 22만 9,600건이에요. 사고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어쨌든 접수됐다는 얘기는 그나마 사람도 좀 다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과연 몇 건이냐 제가 살펴보니까요.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그리고 횡단보도, 그리고 음주운전 요 4개만 해도 이 사고의 이 사망사고 3,300명 중에 36%를 차지합니다. 요 4건만 해도 무면허 빼고 도주 빼고 뺑소니 빼고 자 앞에 끼어들기 철길 건너물 통행위반 이거 2019년에 6건인가요? 이런 사고 잘 안 나죠. 승객 추락 방지 이런 사고도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도 최근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쿨존은 가끔 있을 거고요. 보도 침범 사고도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 그다음에 무면 음주운전, 과속 요런 사고들이 대체로 많겠죠, 그죠? 사망
36%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통계에 무면허는 제가 못 찾겠어요. 사고의 책임 유형별로 가니까 무면허는 사고 책임 유형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더 자료를 더 뒤지면 나오겠는데 어쨌든 뭐 못 찾아가지고 그렇고요. 과속하고 이런 건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만 해도 사망자 수의 36%. 자, 뺑소니, 뭐 무면허 그리고 기타 중과실, 앞지르기 뭐 혹은 이제 끼어들기 이런 거 다 넣으면 훨씬 많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2021년 이후로 22만 9천 건 이거 늘어납니다. 왜? 얘 때문에. 예전에는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억지 소리를 해. 나는 말이지, 저 황색 신호에, 잘 보고 내가 교차로 딱 접어드니까 황색으로 딱 바뀌었던데 당신이 지금 빨간불에 선출발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억지 소리만 안 하면 그 사람이 아유 제가 뭐 황색 바뀌는 보고 이렇게 왔는데 막 앞차만 보고 가다 보니 신호를 못 받는 거 같네요. 미안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출동자 나와가지고 자 그럼 신호위반 인정되는 거죠? 자 백대빵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백대빵 처리를 받아요. 그러면 굳이 경찰서 안 가고 그냥 막 범죄를 끝내요. 근데 내가 피부치 이 담보를 가입했다. 우리 현대해상에 나와 있는 담보 명칭으로는 중과실 피해자 교통상해 부상 담보입니다. 중과실 피해자 이게 이제 중과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담보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처음 나온 회사에서 이름 붙인 그 이제 피부치라고 막 많이 팔았는데 이거 얼마 주냐? 12에서 14급 부상. 통상 2주 3주 나오면 그 정도 되거든요. 뭐 최소 최고 이런 거 없어요. 500만 원 줍니다. 그냥 500만 원. 근데 예전에 제가 홍보 많이 했었잖아요. 자부치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부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뭐 30, 50 이렇게 보통 가입을 하세요. 50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하여튼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다. 그러면은 자동차와 교통사고, 자전거하고 이런 거 자전거하고 부딪혀도 교통사고예요. 근데 자동차하고 교통사고 나서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게 치료비가 든다. 그럼 위로금이 얼마가 나오냐? 최소 일단 기본적으로 14급이라도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550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합의금을 줄 거예요. 합의금 받고. 자, 가해자가 부상 정도가 작으면 한 2주 3주 이러면 요즘 운전자 보험 들어있으면 어차피 벌금 다 나오는데 뭐 합의 보러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 막 합의 안 봅니다. 예. 그러면 자, 그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남는 거고 만약 합의 보러 안 와. 그러면 에이 땡 하면 돼요. 자, 얼마를 받아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 라는 이유로 나는 최소 550에서 자 치료비 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잖아요. 합의금도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억수로 나쁜 놈이야.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야 나는. 합의금을 더 달라고 막 억지를 부리거든요. 그 제가 지금 억지라고 표현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밑에 또 댓글 단데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해자는 말이지 그 신호위반 사고 내놓고 말이지 한번 보도 안 하고 말이지 그 얘기를 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한테 하냐고.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사 합의에 합의를 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가해자한테 있다. 합의를 하든가 말든가 가해자 마음이에요. 나 너가 살래 이러면 땡인 거지. 피해자가 합의를 볼 권한은 없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 오자 하면 내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 봐봐라. 네가 그런 잘못을 해놓고 네가 벌금이 이렇게 줄어들 텐데 혹은 집행유예 될 게 벌금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야 너 합의 오라 안 와 이렇게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권리예요. 형사 합의는. 그런데 가해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중과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한테 찾아가 미안하다 하고 합의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안 하는 놈이 나쁜 놈인 거지. 그렇지만 그 형사합의의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가해자한테 있다. 피해자가 그걸 갖다가 강요할 수는 없다.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한다고 그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막 욕을 한다. 자,
피해자 부상 치료비 500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에요. 운전자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에요. 필요성 당연히 필요하죠. 교통사고 났어요. 민사적인 부분, 그 사람 물어주고, 그 사람 치료비 물어주고, 그 사람 일 못한 손해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자, 그 차 수리비 물어주고 하는 거는 민사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자, 이건 뭐로 하냐? 자동차 보험으로 해요. 그런데 형사처벌 받는 거. 내가 벌금, 예를 들어 벌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리고 뭐 구속,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고 2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유예, 뭐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거는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근데 그 형사처벌을 경감, 줄여줄 수는 있어요. 뭘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벌금과 형사합의금인데,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이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 형사합의금을 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봄으로써 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죠. 그게 운전자 보험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담보들을 자꾸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모럴 리스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냥 후진 띠띠띠리리리리 후진하다가 그냥 담벼락 쿵 박은 것도 나 이거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고 50만 원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500만 원이 나와요. 자, 가는데 중앙선 침범해가 차가지고 골목에서 뚝 나와. 평소 같으면은 아유 막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막 욕 한번 하고 이렇게 갈 거 뭐야 이거 턱 받아요. 그러고 경찰 신고해. 그럼 어떻게 돼요? 500만 원 나와요. 위험도가 상당히 높죠. 보험회사가 그걸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도 이런 담보를 왜 만들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 이걸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입해야죠. 왜냐? 자, 내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 중앙 침범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내가 중과실 사고를 입었어요. 이거는 내가 운전 중이든 뭐 옆에 뒤에 탑승 중이든 내가 택시 승객이든 버스의 승객이든 혹은 길 가고 있었든 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부딪히면 그 중과실 사고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내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 혹은 뺑소니를 당했다.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500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형사합의 누구의 권리다? 가해자의 권리다. 근데 내가 진단이 한 2주 진단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죽을 죄지십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거 이왕이면 좀 벌금 좀 줄이려 하는데 아유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요새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주저주저 한 30분을 갖다 떠들고는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10만 원 준대. 저는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면 10만 원 받으라 합니다. 받으면 내 돈이지만 안 받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라도 와서 답은 진짜 10만 원이라도 들고 와서 뭐 20만 원, 30만 원 들고 와서 합의서 좀 써주세요 하면 내가 그걸 받고 써주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을 내줘요. 2주 진단 벌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음주 안 들어가고 무면 안 들어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다. 2주 진단 피해자 2주 진단 벌금 잘 봐야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의보험 얼마로 줄어들 것 같아요? 100만 원에서 줄어봐야 빵원이다. 근데 벌금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최소 70 정도 나옵니다. 그럼 벌금 얼마 줄어요? 한 30만 원 줄어요. 벌금 30만 원 줄어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남는 장사겠어요. 차라리 벌금 내고 차 아픈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가해자가 안 찾아오거나 혹은 합의를 시도하다가도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과실 사고의 2, 3주 진단 정도,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가해자가 괘씸한 짓을 했네요. 아유 고객님 저희들이 위로금 드릴 테니까 마음 삭히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합의금과 별도로 이걸로 약이라도 한 잔 지어 드시고 치료를 잘 하세요 라고 위로해주는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을 위로해주는 그런 담보거든요. 들어두시면 좋죠. 보험료 얼마 들어가냐? 기존에 내가 운전자 보험 있다 한 10,000원 정도만 해가 추가하면 돼요. 혹은 운전자 보험 있는데 뭘 또 10,000원 추가해가 차 뿌라가 새로 넣자 해봐야 한 2만원 3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정말 필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자부치, 피부치 이런 부분들이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일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재정적 심신의 그 위안이 되는 담보가
그런 것들이 보안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 보험이 로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보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안 장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전자보험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2020년 3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2020년 3월 25일날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거 그 전에 가입하신 거 바꾸세요 했는데도 안 바꾸신 분들 고객들 상당히 많아요. 이번 달에 이거 나오고 겨우 바꾸신 분도 있고 제 고객들 중에서도. 자,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 그냥 세트로 같이 가는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보통 한 50만 들어가잖아요. 운전자 보험 2만 들어간다 하면 한 20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내는 게 예를 들어서 한 70만 80만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꼭 운전자 보험 드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꽃도 좀 돌아보는 여유 가지시고 운전 중에 돌아보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